도시는 사람을 포함한 사람과 다양한 생명체들이 다양한 그 생명력을 발휘하면서 꿈틀꿈틀 살아가는 데죠. 그죠? 그리고 그 도시가 뭔지를 우리가 알면 어떻게 하면은 정말 우리 도시를 좋게 할 건가. 그리고 어떤 도시가 좋은 도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나라의 경향을 보면 튀는 도시가 좋은 도시인 것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동탄에 가보면 막 엄청나게 높은 고층 건물이, 초고층 건물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초고층 건물들을 짓고 막 이렇게 뭐랄까 고가도로와 자동차가 쫙 이런 도시가, 멋진 도시가, 화려한 도시가 좋은 도시인 것처럼 몰아가고, 오래된 도시, 조금 낡은 도시, 이런 도시들은 왠지 다 없애버려야 될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좀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다. 어쩌면 참한 도시가 더 좋은 도시다. 아이가 엄마를 느끼는 것처럼 우리 도시를 생각했어요. 도시는 나의 삶터고 전체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시를 좌지우지한다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 도시는 도마 위에 생선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마음껏 주무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의 변화의 계기는 바로 근대입니다. 근대. 산업혁명, 하여간 근대라고 하죠. 근대적인 생각. 그래서 근대 이전에는 유럽의 도시들 보십시오. 수천 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건물을 지었다가 부시기도 하고 다리를 놓고 길을 내고 했는데, 지금 와서 바라보면 마치 한 사람이 만든 도시처럼 질서가 있고 조화를 유지하고 있죠. 그죠? 왜? 이 사람들은 그 도시를 자기의 전체로 생각하고, 내가 집을 한 채 지을 때도 전체를 생각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주변의 건물의 색깔이 어떻고, 그 건물의 창은 어떤 모양이고, 그죠? 건물의 높이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존중하면서 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된 도시가 됐는데, 지금은 이렇게 그냥 각자가 내 마음대로 도시를 주물딱 하다 보면은 도시가 중구난방이 되는 거죠. 그죠? 이 제인 제이콥스가 비판했던 세 가지 이론, 빛나는 도시, 전원도시 또는 도시미화,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튀는 도시 이론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라고 이미 50년 전에 미국에서는, 유럽에서는 누군가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는 도시계획, 도시설계의 생각들이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지금 2010년대에 우리는 정확하게 이 사람의 문제라고 했던 바로 그 방식대로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도시를 뭘로 볼 거냐? 도시를 떡으로 볼 거냐? 그렇지 않다면 도시가 뭘까? 어떤 사람들은 도시를 건물로 봅니다. 건물의 집합체. 어떤 사람은 물건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도시를 예술품으로 봐요. 작품으로. 근데 이런 것들이 도시를 바라보는 정확한 견해는 아닐 거다. 상품으로 보기도 해요. 도시를 팔아먹어야 된다. 그죠? 그런 게 아니라면 도시는 뭘까? 제인 제이콥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도시는 생명체 같은 거다. 유기체 같은 거다. 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도시를 인격체로 보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서울은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의 인격이 있고, 시흥은 시흥이라고 하는 도시의 개성이 있고, 인천은 인천이라고 하는 도시의 또 다른 어떤 정체성이 있다. 마치 이런 건물들을 많이 만들어요. 자기 혼자만 유독 큰 유압경관,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깡패경관이에요. 자기 혼자만 떡대를 자랑하는. 두 번째는 차폐경관이에요. 자기 혼자 조망을 독점하고 남을 가려버리는 담벼락경관이에요. 그죠? 세 번째는 잠식경관입니다. 두더지경관이에요. 이 언덕에 어울리는 건물들은 작은 건물들이에요. 그리스의 무슨 어디 산토리니, 또 부산의 무슨 마을? 감천마을. 그죠? 서울의 장수마을. 다 아름다워 보이는 이유는 뭐예요? 언덕에 작은 건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언덕에다가 큰 건물을 지으려면은 언덕을 잘라야 됩니다. 절토, 성토를 해야 돼요. 지형을 훼손하고 녹지를 갉아먹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획일경관. 비슷비슷한 거. 이 네 가지가 소위 도시 경관 문제를 일으키는 네 가지 유형의 문제 경관인데, 이 언덕에 어울리는 건물들은 작은 건물들이에요. 그리스의 무슨 어디 산토리니, 또 부산의 무슨 마을? 감천마을. 그죠?
서울의 장수마을 다 아름다워 보이는 이유는 뭐예요? 언덕에 작은 건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언덕에다가 큰 건물을 지으려면은 언덕을 잘라야 됩니다. 절토, 성토를 해야 돼요. 지형을 훼손하고 녹지를 갉아먹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획일경관. 비슷비슷한 거. 이 네 가지가 소위 도시 경관 문제를 일으키는 네 가지 유형의 문제 경관인데 이 네 가지의 죄질의 경중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놈이 제일 나쁜 놈인지. 또는 이 중에 어떤 녀석이 덜 나쁜 녀석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제 경관이 가장 그래도 죄질이 가벼워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 4번? 4번이라고 생각하는 분. 4번. 예, 3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왜? 3번은 왜 죄질이 가벼워요? 예. 예, 어느 게 제일 가볍냐고. 예. 그러니까 제일 덜 나쁜 예. 4번이 아마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획일경관은 남한테 피해를 주지는 않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세 가지는 남한테 피해를 줍니다. 그런데 최근까지도 서울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많은 도시에서 경관 문제의 주범을 획일경관으로 몰고 갔어요. 만약에 획일경관이 문제다 그러면은 처방은 뭐겠어요? 튀어라입니다. 튀어라. 서로 튀어라. 높이도 다르게 하고 형태도 다르게 하고 그죠? 같고 뭐 부티크 모나코인가? 요 건물은 뭐 같아요? 마징가 제트 머리 같이 생겼어요. 그죠? 여기 가운데서 쫙 뭐가 나올 것 같고 요거는 저 서울시청사죠. 요 건물은 막 출렁출렁하고 저 동대문에 있는 DDP는 이 저 구렁이가 이렇게 또아리를 튼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이런 식으로 뭔가 튀려고 해요. 심지어는 용산에 이런 건물들을 지으려고 처음에 구상도 했어요. 딱 건물의 이미지가 뭐예요? 9.11. 그래서 이 서양의 건축가들이 유럽이나 미국의 이렇게 전통이 강한 데에서는 이런 건물 설계를 잘 안 해요. 못 해요. 이런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그런데 아시아에 와서 중국이나 또는 저 중동 도시들, 뭐 두바이나 또는 우리나라 와가지고는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해요. 막 이렇게.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걸 원해요. 뭐라는 이름으로? 명품이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한 건물이니까 지어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추세가 너무나. 그래서 단체장들은 임기 중에 이거를 짓는 게 자기 목표인 사람들도 많아요. 랜드마크 하나 만들겠다 이거예요. 첫 번째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 역사와 기억을 좀 남기자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시대의 재개발은 구미호와 대단히 유사하다고 봐요. 여러분 구미호의 정체를 아시죠? 구미호는 어떻게 등장을 해요? 총각 앞에. 예쁜 섹시로 변장을 하고 나타나잖아요. 분냄새를 펄펄 풍기면서 잠자리 송날개 같은 옷을 입고 싹 눈웃음을 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겉모습일 뿐이고 그 섹시의 정체는 뭐예요? 꼬리가 9개 달린 백년 묵은 여시 아니에요. 그죠? 그걸 알면은 안 넘어갈 텐데 겉모습만 보고 총각이 그냥 홀라당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재개발도 둔갑을 합니다. 요즘에는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안 써요. 법적 용어가. 재개발을 요즘에는 뭐라고 불러요? 공식 용어가? 정비사업이에요. 정비사업. 여러분 정비사업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뭔가 좋아질 것 같잖아. 옛날에는 재개발 그랬어요. 뭐 주택 재개발, 뭐 도심 재개발. 그러니까 재개발 그러면은 막 그 용산 생각도 나고 옛날 저 상계동 이렇게 재개발 애환도 느껴지는데 지금은 정비사업 그러면은 그런 느낌보다도 뭔가 깨끗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런 게 문제라는 거죠. 재개발하면은 막 떼돈을 벌 것처럼 망상을 심어주고 또 재개발은 사람들을 이렇게 분열시키고 과거를 다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재개발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어쩌면 더 많아요. 재개발의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선택권을 주지 않습니다. 민주적이지 않아요.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안에 건물과 땅을 갖고 있는 내가 내 건물을 어떻게 할 건지 선택할 수 없어요. 그죠? 나는 리모델링을 하겠다. 나는 헐고 새로 짓겠다. 또는 나는 옆집과 합의해가지고
건물을 크게 지어서 둘이 나눠 쓰겠다. 이런 식의 다양한 선택을 원천 봉쇄하는 게 재개발입니다. 그리고 오직 재개발은 전체를 묶어가지고 크게 하나를 짓게만 하는 그런 점에서 반민주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에는 불가피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건물 가지고 있고 땅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난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점에서 구미호는 재개발과 같다. 제가 이 쓴 글입니다. 저 검색해 보시면은. 세 번째는 정말 우리 생활에 굉장히 실용적인 문제들이에요. 우리 도시가 얼마나 사람보다 차를 섬기고 있는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광로를 만들었어요. 넓은 길. 그리고 이 블록을 크게 잘랐어요. 그거는 차 한 대는 편해요. 그런데 사람이 다니기에는 많이 불편합니다. 이렇게 광로. 뭐가 없어요 지금 가운데. 이런 횡단보도가 길 경우에 가운데 안전섬이 있어야 여기서 쉬었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전섬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런던이나 뭐 워싱턴, 파리를 보세요. 요만한 길 건너는데도 이런 높은 턱에 안전섬을 둬요. 그러면 사람은 요만큼 건너와서 안전하게 있다가 다시 건너갑니다. 차들은 어때요? 횡단보도 주변을 갈 때는 설설설 기어가요. 왜? 기스 나니까 잘못하다가.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더 배려하느냐의 문제. 우리는 정말 도로 위에 이런 것을 설치하면 무슨 대전차 방호벽 만들었다고 하라고 있어요. 그만큼 자동차가 편안하게 도시를 만들고 이 사람들은 오히려 자동차를 불편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위한 도시라고 하는 게 요즘에 뭐 배리어 프리, 장애 없는 도시, 유니버설 디자인, 모든 사람을 위한 건강한 사람만 도시에 사는 게 아니고 아이들도 도시에 살아요. 이 보도의 턱이 이 정도 되면요, 요 높이 있죠. 우리는 이렇게 건너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은 이거 못 건너요. 유모차 이거 어떻게 건너요? 그죠? 그래서 이 턱이 없게 도시를 만드는 이게 배리어 프리죠. 주민 참여, 함께 가꾸는 도시 어떻게 할 거냐? 가까운 안산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진안군도 아주 우리나라 마을 만들기에 가장 모범적인 자치단체예요. 도시연대라고 하는 시민단체에서는 이문동 오래된 동네에 들어가서 이런 작업들을 해요. 주민들과 작은 의자를 만들고 화분을 만들고 그러면서 주민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동네를 가꾸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잠깐 살다가 떠날 동네가 아니라 내가 오래오래 살 동네. 이 아주머니는 지금 아날로그 CCTV를 설치하고 계세요. 음식물 쓰레기 내놓는데 눈을 그리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눈 부릅뜨고 보고 있으니까 여기다 쓰레기 버리기만 해봐. 이런 게 다 내 동네에 대한 애정 표현이기도 한 거죠. 그죠? 사회적 기업이 대기업만 있는 게 아니고 협동조합이 지역 화폐를 가지고 서로 공유하면서 또 기부하면서 같이 쓰는 도시, 이런 게 참한 도시일 거다. 어떻게 그럼 우리가 참한 도시를 만들 건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뭐예요? 내가 참한 시민이 되는 것밖에 없다. 내가 사인하면서 다 뭐라고 써놨어요? 여러분들 다 참한 시민이에요. 저를 거짓말쟁이 만들면 안 돼요. 내가 참한 시민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벌집에서 사는 것처럼 살지 맙시다. 우리는 그냥 벌집에서 다 똑같은 필요를 시장에, 마켓에 의존해서 살아요. 그 시장은 갈수록 싸나워져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관계와 공유를 통해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웃들과 같이 관계를 맺고 함께하는 성미산마을 같은 좋은 예, 공동육아, 반찬가게, 생활협동조합, 마을 카페, 또 무슨 마을 식당도 만들어요. 그죠? 학교도 만들고 심지어는 마을 극장도 만들고. 시장에다가 우리가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비자가 아니라 우리가 생산자가 되는 거죠. 심지어는 공동주택도 지었어요. 소행주라고.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 우리가 우리는 전부 주택도 이미 지어진 상품에 들어가서 내가 거기 맞춰 살잖아요. 그죠? 극히 일부 부자들만 자기 집을 설계하고. 그런데 공동주택도 이렇게 주민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짓는 거죠. 마을에 또 이런 오케스트라 만들고 얼마든지 재밌게 살 수 있어요. 마을 만들기는 아주 고상하고 무슨 우아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재미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나한테 유익한 거예요. 마을 만들기.